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까까거. 이게 흰색만 있는 옷은 아닌데 이런 옷인데 너무 뒷배경이 하얘가지고 좀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나요? 이거 벗을까? 고수의 방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 룸투어를 하는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방을 구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Q&A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막 Q&A 할 테니까 질문 남겨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그렇게 질문 남기면 중복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중복되는 질문들 위주로 만들 건데 제가 지금까지 자취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계속 중복되는 질문을 주셨고 자취에 대해서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고수의 자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었던 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자취를 하게 됐나요? 굳이 혼자 살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자취를 시작하셨나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자취를 시작하게 된 계기. 제가 예전에 뷰티 채널에 한창 좀 힘들고 감정적으로 영상을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이렇게 뜸했었던 적이 있어요. 뷰티 채널에서. 그때 이제 다시 복귀를 조금씩 하면서 영상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고민들이 없어진 상태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막 걱정하거나 막 고수님 힘내세요 막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지나간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제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파하시면은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자주 다투셨어요.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되게 많이 다투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와서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막 집을 나와야 했다 이런 건 아니고 어릴 때 이제 누구나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싸우시면 저는 제 방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구석에 쭈그려서 귀를 막고 울었어요. 엉엉 울지도 못해. 심지어 울면 혼나니까 진짜 입 막고 입에 주먹 넣고 그러고 귀 막고 혼자 되게 오랫동안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막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중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를 진심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밤새서 막 싸우는 소리 듣고 부모님도 그때 되게 힘드실 때였고 경제적으로나 가정사나 뭐 다들 이렇게 파고들면은 엄청 드라마처럼 행복한 가정이 없더라고요. 다들 조금씩 불행한 점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어렸으니까 어른이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면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자취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 춘천에서 학교도 나왔고 춘천에서 첫 번째 직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거의 저는 25, 6살까지 춘천에서 지냈어요. 가끔 서울에 올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자주 봤거든요. 어른이 돼서도. 내가 어른이 돼서 부모님이 싸우시면 부모님보다 힘이 더 세지니까 그리고 말빨도 생기니까 그들을 말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니까 더 이상 울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26, 7살 됐는데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방에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강연을 봤는데 그 강연에서 눈을 한번 감아봐라.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를 상상해봐라. 상상을 하면서 그 친구를 계속 바라보다가 그 친구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러니까 상상 속의 나에게 너무 힘들어할 때 그 친구한테 다가가서 꼭 안아줘라. 상상으로. 그 상상을 하는데 그때 떠오른 모습이 그거였거든요.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릴 때랑 똑같이 내가 방구석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 때를 상상하면서 진짜 막 울면서 저 자신을 막 꼭 끌어안아주고 막 그러면서 되게 울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통을 받다가 부모님이 다투시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막 그런 큰 이슈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들만의 문제더라고요. 부부가 당연히 그렇게 오래 붙어 살면은 당연히 싸우겠죠? 저도 결혼하면 싸우겠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을 봐오면서 제가 되게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하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었는데 나는 되게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매일매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는 친구들은 매일 그냥 똑같은 이야기인 거고 매일매일 위로를 해줘야 되니까 그 위로가 되게 시원찮게 들렸던 거죠. 처음으로 제가 내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평소와 같이 위로를 해줬는데 제가 성에 안 차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 너 원망해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 사람들이 나의 불행에 공감을 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나의 불행에 뭔가 크게 마음에 동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를 위로해주지 않지? 난 이렇게 힘든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른과 동시에 내가 많이 아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치료하려면 혼자 있을 만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 변해서 나를 좀 케어해주길 바란다는 게 굉장히 큰 욕심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께는 늘 그렇게 트러블이 있고 자기들만의 트러블을 그렇게 싸우면서 해결을 하시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데도 내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내가 못 푸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소를 하고 심지어 그 해소를 하기 위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위로조차도 나를 해소시키지 못하는 걸 느끼면서 그 누구도 나를 이런 상황에서 꺼내줄 수 없구나. 이게 결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힘이 없어. 그 사람 너무 무기력해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이 공간에서 너무 나가고 싶어. 나 이 공간이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해도 이 공간에서 정말 꺼내줄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되게 자취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엄마 아빠 싸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내 마음이 많이 아픈 거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걸 치유하려면은 정신과 마음이 아픈 걸로 병원에 가는 게 뭐 전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진지하게 나는 병원에서 상담받을 생각까지 했었다. 그 상담을 받더라도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오면 너무 마음이 다시 아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더 이상 이 집에 부모님과의 트러블에 있어서 해결을 해줄 만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더 이렇게 마음이 아파지면 부모님을 더 탓하게 될 거고 사실 부모님 탓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굳이 나 능력이 돼서 나갈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을 막 원망하는 게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에게 부모님만의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나도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나도 나가서 나를 좀 케어하면서 살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결국에서 자취를 하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 그리고 자취를 하게 된 이유는 나를 마음의 고통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이 될 수 없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살던 그 본가의 그 방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묻어 있어요. 그 공간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20년 가까이 뭐 리모델링을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거기에 있어요. 뭐 벽지가 좀 뜯어졌거나 문이 좀 깨졌거나 뭐 어디 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책상에 난 뭐 흠 이런 것들이 다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또 제가 항상 구겨져서 울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또 엄마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게 너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결혼해서 나가면은 너 이제 벗어날 수 있다. 나중에 어차피 독립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까지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거 진짜 내가 원할 때 가정을 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도망가는 느낌일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의 응어리를 저 스스로 치료를 안 하면 진짜 나이를 먹어서 30대, 40대가 될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제가 이거는 부모님 탓이라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이 부모님께 설득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를 저는 말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거였어요. 그래서 도망치더라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도망치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내 발로 뛰어서 나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
저희 뷰티 채널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게 눈물 날라 그러네. 뭐야 첫 번째 질문부터 이러면 안 돼. 항상 뭔가 가정 얘기를 하면 이래. 이러면 댓글로 고수 언니 울지 마세요. 진짜 어쩔 수 없어. 가족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우리 부모님이 비판받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더 막 약간 눈물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부모님을 이해를 하니까 저를 오래 봐오지 않은 그냥 이걸 보시는 분들은 부모님을 막 비판하거나 막 그럴까봐 또 저를 이해 못해서 저를 비판하거나 그럴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럼 누가 보면 이제 무슨 사연 있는 여자 같잖아. 울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 예전에 뷰티 채널 지금까지 구독해주고 계신 구독자님들에게 되게 진짜 감사한 게 그때 얘기한 게 한 2년 전이었나 1년 전이었나 그 얘기를 할 때 그 영상을 봐주신 분들이 댓글로 정말 힘을 많이 주셨어요. 막 고수님 잘못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 막 저도 그렇다, 막 엄청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거든요.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구나.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댓글도 되게 힘이 됐지만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진짜 장문으로 저의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지? 왜 우리 집만 이러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정말 행복한 모습만 보고 싶을 수 있는 저의 그런 막 우울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저도 그래요 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고수님이 그런 마음 이해해요. 집을 나오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이해해요 라고 해주시는 게 진짜 나만 외톨이가 아니구나. 나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버려진 인간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되게 구렁텅이로 많이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저 진짜 그 댓글 보면서 되게 많이 울고 울컥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댓글 달아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계기가 뭡니까? 혼자 살고 싶어서요. 이게 끝인데 저는 왜 이렇게 TMI예요. Too much information. 그리고 뭔가 부모님이 또 제 영상 꼬박꼬박 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도 근데 생각을 해요. 그때 막 반대를 했던 것도 이해를 하고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엄마가 마상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것 같고 뭔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진짜 예전에 저희 가족과 되게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진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취할 때 부모님 반대 없었나요? 부모님 반대 당연히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반대 엄청 있었고 되려 춘천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에 더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집이 서울인데 서울로 자취를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어딨어요. 사무실을 구해서 제가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더 막 분개하셨죠. 또 부모님들이 서울에 되게 꿈을 갖고 서울로 올라오시는 이유가 원래 모태 서울인이면 괜찮은데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이었고 처음에 결혼을 하셨을 때도 지방에 이제 살림을 꾸리셨었거든요.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힘겹게 살아오신 더 이제 아쉬웠던 거겠죠? 자식들 이제 더 좋은 발판을 이렇게 깔아주기 위해서 진짜 힘들게 그 복잡한 서울살이를 하셨기 때문에 막 갑자기 집이 서울인데 막 지방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반감이 있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좀 덜 하셨는데 어머니는 아무래도 딸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걱정을 진짜 많이 하셔서 더 반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금적으로 손을 벌린다거나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 저는 반대를 하셔도 나는 그냥 나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래도 매일 보고는 드렸거든요. 나 집 알아보러 간다. 어디 계약할 거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 거다. 이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하루하루 많은 투쟁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다 추억인데 진짜 여기 입주하는 그 날까지 진짜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괜찮은데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나이가 28살이에요 벌써. 내일 모레면 30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나이쯤 되고 내가 번듯한 직업이 있고 그걸로 내가 먹고 살 만한 능력이 되면 부모님한테 호적을 바꾸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완강하게 반대하시더라도 나도 완강한 그런 주장이 있다면은 조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율이 아닌 때로는 그냥 거의 공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취를 하고 독립을 하는 것도 저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을 딱히 설득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개선할 만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도 저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의지. 정말 설득이 안 될 만한 이유면은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 약간 우물쭈물하면서 안 되나 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자취를 하기 위해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계획을 세웠고 계속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고를 했어요. 진짜 1년 전부터 언제 나갈 거다. 어디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냥 그때는 되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제가 무슨 자취를 해. 뭐 이러면서 그냥 장난으로 야, 나 언제 나간다 했지? 내년 언제 나간다고 했지? 확실히 정해. 뭐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대답한 게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진담으로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세요? 이런 입장이었어요. 뭐 1년 전부터 계속 언제 나갈 거냐 본인이 물어보셨고 왜 이제 와서 반대를 하시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존대를 하면서 막 그랬죠. 아무리 부모님께 정말 공지를 하는 입장이어도 막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의죠, 예의. 최소한의 예의. 이미 부모님한테는 제가 나가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겠지만 뭐 1년까지는 아니어도 반년 정도? 부모님이 믿음이 가게끔 그 계획성이라던가 뭐 돈이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좀 의사소통을 하면 더 좋겠죠? 물론 갑작스럽게 나갈 만한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충분하게 있다면 부모님에게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면 훨씬 더 납득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부모님께서 반대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금적으로 부모님께 의지를 안 하는 거고 부모님이 최소한 걱정이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빠른 설득의 방법이 아닐까. 제가 뭐 진짜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부동산 사기 이런 것도 진짜 많잖아요. 부동산 가서 사기당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진짜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걱정 안 하게. 이제는 쟤를 밖에 내보내도 되겠구나. 믿음이 가게끔 행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좀 그냥 확고함이 있었어요. 거의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했냐 보다는 저한테는 좀 공지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나 독립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야근을 한다는 것도 납득을 잘 못하셨거든요. 야근을 엄청 많이 하는 부서에 있어서 막 새벽 1시에도 집에 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엄마는 왜? 일이 남으면 내일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밤늦게 들어가는 거, 막 밤늦게 택시 타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진짜 극혐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더 밤을 많이 새고 좀 생활 패턴 많이 깨지고 밤에 촬영하고 밤에 막 라이브하고 이러니까 부모님은 되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제가 뭘 저러고 있나 왜 저러고 사나 약간 이런 거죠. 부모님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직장생활 하시면서 다니는데 저는 맨날 밤에 일하고 밤에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찍고 부모님 주무시는데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서로 생활 패턴도 진짜 안 맞고 이래가지고 좀 서로서로 생활하기에도 사실 제가 나오는 게 더 편한 입장이었어요. 일 얘기도 많이 했죠. 스튜디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걸 서울에 구하기에는 서울 물가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집값이 이제 춘천과 서울이 완전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이렇게 투룸을 구해서 한쪽에는 사무실, 한쪽에는 잠자는 방 막 이런 쾌적한 방을 구하기에는 좀 서울에서는 제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제가 학교도 춘천에서 나왔고
직장도 춘천에서 다녔으니까 아예 너무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완전 길이나 교통 상황 이런 게 익숙한 춘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많이 안심을 시켜드렸지만 그들은 안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부모님 누구나 진짜 좀 개방된 분이 아니시면은 보통 부모님 같으시면 좀 진짜 걱정 많이 할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애를 낳아서 키울 때 내가 진짜 애지중지 키운 딸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은 뭐 별의별 상상이 다가오고 막 무섭잖아요. 그런 거랑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